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발표된 이 실업률 성적표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두가 최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경제 성공, 하지만 실업 통계는 사상 최악. 4월 실업자가 124만 5천 명, 실업률은 4.4%, 19년 만에 최악의 수치. 청년층 실업률은 11.5%, 이는 20년 만에 최악의 수치. 취업 포기자는 사상 첫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일 안 할래 라고 취업을 포기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 2019년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 순간인데, 그런데 실제 경제 상황은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차 경제 성공을 이야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분명하게 또 인정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통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실정과 다른 이야기를 하자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달나라 사람이다. 경제 성공이라는 문 대통령 보면서 저분이라는 표현 썼어요. 저분은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사실을 인정 못하는 것인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것인지 당혹스럽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잘못된 길을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변 인사들도 문 대통령을 빨개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남은 3년 동안 경제가 얼마나 더 망가질까 두렵다. 사람들이 힘들어도 왜 그 배 들어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나아질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현실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야, 괜찮다. 좀 있으면 배 들어와. 뭐 이런 희망이 있으면. 사실은 장하성 실장이 있을 때까지는 그걸로 한 1년 버텼었어요. 뭐 연말까지 좋아진다, 내년에 좋아진다. 그러다가 그 시기 되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지 발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애가 성적표 받아왔을 때 부모님이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제 우리 다음에 잘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적표 받아온 아이가 그래 내가 좀 이 과목은 좀 부족했네요. 알아야지 그 다음에 서로 대화가 되고 네. 뭐 맛있는 거 사줄게라든지 용돈 줄게라든지 해서 달래서 이제 컨설팅 붙이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 나 이만하면 너무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얘가 성적 오를 가능성 자체가 차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경제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경제 관련된 게 수석급 이상으로 4분이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책실장님도 계시고 경제수석도 계시고 일자리 수석도 계시고 경제보호자관도 계시고 또 경제부총리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단체로 난독 증세를 앓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 성적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소위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야지 이 부분은 내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데 아니 어떻게 다 저 장관급 이상 되시는 분 5분이 다 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잘못한 거를 정말 인식을 못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눈 가리고 귀 가리는 거를 청와대 스태프들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다 같이 힘든 상황이라면 이게 워낙 우리나라는 이 수출입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홀로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지금 미국, 일본 뭐 다 호황이고 영국하고 독일도 사상 최저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안 좋았던 그 유럽까지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만 이렇게 수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청와대에서 빨리 주변 분들이 정확하게 사실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괜찮다고 수치 불러주는 거는 초단기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세금 주도 성장이지 않냐라는 오인까지 받고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전 장관님 말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대통령이 제대로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층 실업률 관련해서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변수가 조금 하나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3월에 했어야 되는 것들을 4월에 미루면서 그 실업의 율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3040 세대들의 그 사실은 취업 관련된 부분의 지표가 좀 낮았던 것이 또 문제가 아닌가. 근데 3040 세대의 취업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인구 감소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게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거 완전히 지금 상황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게 보다는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변수들을 좀 고려해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달라에서 오셨냐라고 발언을 했는데, 제가 이 발언을 듣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언인데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수가 이번엔 바뀐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어디 딴 데서 뭐 저 멀리 별에서 갑자기 날라온 것이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직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제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해야지. 문 후보님께서는 모든 거를 안보든 경제든 모든 거를 첫 번째 꺼내는 말씀이 이명박 박근혜예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유 후보는 별에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그러면 대통령은 달에서 왔느냐? 먼 군 장군 별에서 온 그대, 달에서 온 그대. 저 때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토론회 당시였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에 새누리당이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유승민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들을 보고 그 당시 정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인지했으면 저런 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경제정책을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저 멀리 별로 쫓겨난 바가 있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마 그 내용을 빗대서 다시 한번 비판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집권 2년을 맞아서 유승민 의원이 본인 SNS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실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는데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외에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대기업에 의존할 뿐 아무런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혁신 성장, 이거 대기업한테 가서 그냥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있는 것은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손 놓고 있냐라고 하는 절절한 읍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의원들의 목소리들을 다 들어갔고 경제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을 짤 때만이 국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당뿐만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박지원 의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경제 발언에 대해서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입니다. 정책실장이나 예. 경제수석 등이 참 엉터리 같은 그런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데 이 측근들이 원수짓 하고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아비규환 어려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